네, 안녕하세요. 주식 시리 강의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트레이딩을 하면서 기본적인 매매 방법, 그 다음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매매법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은 내가 이제 주식을 시작하겠다. 주식을 시작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건 컴퓨터죠. 컴퓨터. 컴퓨터를 한 대를 이제 저도 그렇지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컴퓨터 본체 한 대, 모니터 두 대를 시작을 했어요. 모니터 두 대. 한 대로 시작해도 되고 두 대로 시작해도 되는데 한 대는 조금 이게 전체적으로 보기 좀 힘들고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대였어요. 한 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대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 대가 더 편하겠구나 생각을 해서 모니터 두 대가 아무래도 아직까지 저 지금도 모니터 두 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 대를 사용하는 이유가 한 화면에 모든 정보를 차트 열고 뭐 현재가 열고 검색이 열고 뭐 간신 종목 열고 그 다음에 그 시황 열고 하기가 힘들어요. 뭐 차트를 크게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현대가 차트를 현대가 그 창을 크게 보는 분도 계실 거고 뭐 나는 시황 뉴스를 크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게 계실 거고 아니면 검색기를 크게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분들 계실 거고 매매창을 크게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인 그 하시는 스타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모의 투자를 해야 되냐 아니면 실전 투자를 해야 되냐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의견이 분분해요. 모의 투자를 먼저 해봐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실전으로 투자해 봐야 된다는 그 분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의 투자보다는 실전 투자를 권하고 싶습니다. 실전 투자를. 실전 투자가 아무래도 그 PB에 확실히 와닿고 익히는데도 그만큼 더 금방 느끼기도 돼요. 모의 투자는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에 막 지르기도 하고 막 기다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실전 투자는 내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를 때 막 순도 가빠지고 내릴 때 숨이 막 벌렁벌렁벌렁 거리고 오를 때도 숨이 벌렁벌렁벌렁 거리고 막 그래요. 어? 실제로 막 10% 20%막 짜리가 막 눈에 막 보이면 막 숨이 막 멈추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막 손이 막 떨립니다. 오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를 때도 막 10% 20% 오르면 이거 언제 팔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팔아야 될 것 같은데 팔아고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팔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걸 멘탈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대신 그 내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컴퓨터를 장만하고 HS를 이제 컴퓨터 깔아서 열고 매매를 시작할 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뭐 바로 큰 수익을 보겠다 그래가지고 큰 돈을 들이시는 분이 많아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고 가장 그 HS부터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차를 샀어요. 차를 사지만 시동 걸고 운전만 하고 엑셀 밟고 핸들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뭐 기본적인 끝이죠. 하지만 모든 차가 그렇진 않잖아요. 기능도 많고 라디오도 있고 내비게이션도 있고 통화 기능도 있고 블루투스 기능도 있고 뭐 히터도 해야 되고 라디오도 켜야 되고 뭐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기능을 다 외우고 익혀야지만 이 차를 운전하면서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듯이 HS도 마찬가지예요.
메뉴도 많고 그 메뉴를 사용하는 종목도 많고 항목도 굉장히 많아요. 그 항목을 다 익힌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식에 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차트를 보더라도 주식이라는 것과 업종, 선물, 해외, 뭐 선물 옵션 해외, 그 차트 번호, 종목 번호, 그 다음에 종목 이름, 일봉이냐, 주봉이냐, 월봉이냐, 연봉이냐, 분봉이냐, 틱봉이냐, 그런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현재가, 뭐 등락포, 매수, 그 다음에 뭐 이게 코스닥 종목이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도 풀다운 메뉴가 이렇게 많아요. 풀다운 메뉴가. 이 풀다운 메뉴를 다 또 익히셔야 됩니다. 참 지표 추가도 하셔야 되고, 지표 겹치기도 하셔야 되고, 돋보기도 보셔야 되고,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지금 뭐 이런 이평선 같은 경우 선도 그어볼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보실 줄 알아야 되고. 그 때문에 처음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내 돈을 직접 들여서 매매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HTS를 정확하게 다룰 줄,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먼저 알고 나서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이 HTS의 지지선과 저항선과 단가 이런 거를 충분히 익히시고 거래량을 보는 법도 충분히 익히시고 이 종목은 뭐 하는 종목인지, 뭐 하는 회사인지, 그 다음에 이 종목은 뭐, 주가가 얼마고, 이 종목의 주식수는 얼마고, 그 다음에, 액면가는 얼마고, PER이나 EPS,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얼마고, 이런 것도 충분히 익힌 다음에 실질적으로 매매를 임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빨리 해서 빨리 돈을 벌고 싶겠죠. 하지만 빨리 시작한 만큼 돈은 빨리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충분히 익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매매를 내가 이제 오늘부터 HTS는 익혔으니까 오늘부터 매매를 시작해 볼까? 오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부터 보느냐? 그 다음에 세계 시황을 봅니다. 세계 시황을 봐요. 한국에는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있으지 미국에는 다우존스하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굉장히 뭐 디테일한 것도 많긴 한데 이렇게 다우존스하고 나스닥만 봐도 되세요. 아시아에는 뭐 일본, 대만, 중국, 상해지수, 뭐 이렇게 항생지수, 홍콩은 항생지수 이런 것도 많이 보기도 합니다. 지수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미국의 다우존스가 나스닥은 어느 정도 올랐는지, 하락하면 우리나라도 대부분 하락을 하고요. 다우존스나 나스닥이 상승을 하면 우리나라도 대부분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다우존스나 나스닥이 상승했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오늘도 우리나라도 상승을 하겠구나라는 기대 심리를 가질 수가 있고, 다우존스나 나스닥이 하락을 하면 우리도 오늘 시장이 하락을 하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이 이제 아침에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시간의 단가, 시간의 단일가 이런 걸 많이 보세요. 시간의 단일가. 시간의 단일가를 봐서 오늘 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 종목이 어느 정도까지 시간으로 매매가 되고 있는지 한 정도 보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장 시작할 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에 이제 만약에 매매를 함에 있어서 이런 것도 자기가 갖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갖고 있다면 하셔도 되고, 신규로 들어갈 때도 시간의 단위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게 신문이죠. 신문. 아침에 이제 매일경제신문이나 이제 경제신문을 많이 보시고, 사이트, 나스닥이나 다우존스 지수, 뭐, 미국 시장의 그, 현황, 이런 걸 많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우리나라의 조항, 시황, 종합 시황, 이런 걸 보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트레이딩이 많이 매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종목을 선정할 때 가장 이제 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들이 어, 바닥권에서 갑자기 거래가 상승한 종목들일 거예요. 바닥권에 행보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 캔들은 아무래도 이제 속임수로 아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캔들은 속일 수가 있어요. 캔들 모양은. 하지만 거래량은 이제 거짓을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상승을 하면 어, 이 종목은 계속 상승할 확률이 높구나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그 하락장이든 상승장에서는 대수익을 좀 더 극대화할 거고요. 하락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거래량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닥권에서의 첫 상한가 종목은 커다란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고 이런 건 세력들이 이제 이 종목에 세력들이 가담을 했구나라고 해서 매수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특별한 재료가 없이 몇 개월 동안 이제 횡보를 하거나 조정을 보이는 종목 중에 이제 종목 중에는 종목 중에는 이제 거래량이 상승하고 주가는 장대 양봉을 만들고 점점 상한가로 가거나 아니면은 20% 이상을 찍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는 세력이 개입을 해서 상승을 개미가 붙지 않는 이상 상승을 가는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셔서 관심 종목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신고가 패턴이라 그래가지고 전 그 교육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신고가 패턴. 신고가는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전고점을 돌파하면 이제 매물대가 없다는 거죠. 단기 매물대가 없다는 소리예요. 단기 매물 없다는 그 강력한 장점이 이제 주목이죠. 매물대가 없다는 장점. 신고가 패턴은. 그래서 역시 이제 신고가를 넘어서는 주가는 이것도 관심 종목에 넣어서 향후에 주가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메리트를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돌파하는 척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이건 좀 더 전에보다 좀 더 하락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해야 돼요. 내가 신고가 돌파했네 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 신고가를 돌파하고 뭐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수도 할 수 있지만 신고가를 했는데 갑자기 밀린다. 뭐 밀리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이거는 관종을 이제 향방을 추세를 봐야 됩니다. 정찰병을 보내든가 정찰병이 뭐냐면 뭐 한 주, 두 주, 10주 뭐 이렇게 소액으로 이제 매수를 해 놓는 거죠. 매수를 해 놓고 이 주가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추세를 보고 추가 매수를 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찰병 매매라고도 하죠.
지수 자체가 상승장일 때는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다시 이제 하락 패턴을 뚫고 하락 패턴 뚫고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매수를 고려하고 거래량이 이제 실려야겠죠. 그때 장대 양봉이 시작하면 거래량이 실리면서 양봉으로 터지고 이럴 때 이제 매수점을 잡는다 그러면 신뢰도는 확실히 더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상방향으로 이제 뚫었고 상승한 이후에 그 상승한 물량의 50%만큼의 이제 조정을 다시 한번 보일 거예요.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이다가 다시 상승으로 향하게 되면 이때부터 추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그때 이평선이 20일 이평선 이상 5일선이 20일 이평선 위로 올라타야겠죠. 당연히 이건 올라타야 되는 게 기본이고, 만약에 그 이평선으로 따지면은 20일 이평선이 또 224일선이나 그 61선 121선 이평선 위로 또 올라타면 또 좋은 거고요. 올라타면 또 이제 거기서 또 추가 매수.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매수를 하면서 평균 단가를 떨어뜨리거나 비중을 높여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해서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이제 고를 파거나 밥그릇을 만들고 상승하는 패턴을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턴을 보인다기보다도 V자 패턴을 많이 보여요. V자 패턴.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V자로 상승하는 패턴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많이 이제 익히셔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장과 약사장은 이제 지수로 판단하죠. 지수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상승할 때는 강사장, 하락할 때는 약사장인데, 강사장일 때는 어느 종목을 해도 상관없는데, 특히 약사장일 때는 무거운 종목보다는 가벼운 종목으로 하셔가지고, 가벼운 종목, 소형주로 가벼운 종목으로 짧게 매매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두면 상당히 또 좋은 종목을 선택하시는데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HAS마다 이제 제공하고 있는 메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긴 힘들고, HTS에서 보면 시간대별로 이제 투신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한 거를 이제 제공을 해줘요. 바로 실시간을 제공을 안 해주지는 않아도 몇 시간 단위로 이제 수집을 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이런 걸로 관심을 가지고 보면 꾸준하게 매수를 했던 종목이다 그러면 그 종목에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코스닥은 거의 뭐, 몇백 개, 1300개 정도의 종목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다 검색을 할 수가 없어요. 종목을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키움증권을 쓰신다고 그러면은 검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시면 되는데, 그 외에 다른 HTS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검색기가 없죠. 검색기 없는 HTS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날 상승한 종목을 위주로 검색을 하셔서 차트를 충분하게 숙지하신 분은 차트를 보고 하루에 아마 한 30개 정도 20개 정도로 줄여놓고 아침에 또 10개 정도로 또 줄여놓고 전날 밤에 한 30개에서 20개 정도 줄여놓고 아침에 또 한 10개 정도로 또 압축을 하고 또 장중에는 또 5개 정도로 압축을 하고
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지표도 충분히 보조지표도 몇 개 정도는 있기 보실 줄 알고 익히셔야 돼요. 보조지표 이평선이나 캔들도 있겠지만 보조지표도 나중에 충분하게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조지표도 많이 익히셔야 돼요. 많이 쓰는 게 스토캐스틱, 그 다음에 CCI나 그 다음에 RSI,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MACD, 그 다음 OSC 지표 이런 거를 많이 쓰시는데 이런 거는 자기가 이제 뭐 강의가 나중에는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직접 설치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표 그런 거는 여기서 지표 차트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지표 추가라고 있어요. 여기서 MACD나 MACD를 쓰면 이런 MACD 차트가 나타나요. MACD 이게 MACD 여러분이 시그널 보고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MACD 그리고 이제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주식 매매를 하면 있어서 주식 초보하시는 초보자들 처음에 이제 몇 번 이제 주식을 초보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 종목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시면 쉽게 매수를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그 종목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향방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그러면 내 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매수를 하셨다가 괜히 깡통 차거나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종목에 대한 차트도 충분히 익히시고 자신감이 있을 때 하시거나 아니면은 처음에는 소액으로 하세요. 소액으로 이 종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소액으로 하시면 금방 눈에 익힙니다. 소액을 하시면 소액을 하시면 충분히 눈에 익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소액으로 하셔서 차트를 눈에 익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점점 비중을 높여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들 분들은 여러 가지 종목을 무리하게 매매를 하는데 왜냐면은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 있는데 그 종목의 성격도 모르고 그러면서 무작정 매매부터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수익은 적게 보고 손실은 크게 봐요. 거의 99%는 수익은 적게 보고 손실은 크게 봅니다. 왜? 종목에 대한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시면 초보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중 저점과 고점을 메모를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저항선과 지지선을 따로 메모를 해놓는다든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 종목에 대해서 충분히 익힐 수가 없고 종목을 알아야 돈을 따는 거지 종목도 모르면서 돈이 쉽게 벌리진 않습니다. 주식도 하나의 이제 경력이에요. 경력. 그 종목에 대한 그리고 경험치라고 그러죠. 경험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주위에서 전문가분들도 저 말고도 또 여러분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구하고 이 종목에 대한 패턴 감각을 익히신 다음에 매매하셔도 늦진 않습니다. 그리고 단타를 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단타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잔파동에 너무 연연하셔서 매매를 하지 마세요. 주식은 파동이잖아요. 파동. 주식은 이렇게 주식은 이런 식으로 파동으로 움직입니다. 파동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갔다 이렇게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동에 너무 연연해서 사고 팔고 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는 증권사에 수수료만 많이 냅니다. 수수료만.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수익을 몇 프로 딱 정했다 그러면 그것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마이너스는 수익은 몇 프로, 손절은 몇 프로 딱 정해놓으면 손절이 몇 프로 딱 오면 무조건 손절 칼로 손절을 하시고요. 수익이 몇 프로 왔다, 내가 몇 프로 목표한 몇 프로 왔다, 무조건 칼로 수익을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러고 나서 또 다른 걸 말씀드리자면 너무 기법을 찾아 쫓아다니지 마세요. 기법 찾아 산만리 절대 하지 마세요. 가장 단순한 기법이 나한테 가장 큰 수익을 내줄 수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기법이 나한테 큰 수익을 줄 수가 있어요. 주식 초보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기법 찾아 산마리를 많이 하세요. 이 기법을 써서 매매하기도 하고 저 기법을 써서 매매하기도 하고 이게 이 기법인 게 되네. 어느 또 안 되면 또 다른 기법. 다른 기법을 써가지고 또 수익을 내다가 또 수익을 내다가 또 손실. 이거 아닌가? 그거 다른 기법. 기법 써서 산말리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가장 간단한 기법이 나한테 가장 큰 수익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해야 돼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딱 한 가지 두 가지만 익히시면 됩니다. 자신만의 방법을. 그렇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을 해야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 기법이 가장 자기한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캔들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기법, 매매 기법. 그다음 변곡점을 이용한 매매 기법. 그다음 5일선의 흐름을 이용한 매매 기법. 그다음에 이격도를 이용한 매매 기법. 이격도는 건 뭔가 아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격도는 별거 아니. 이격도가 뭐냐면 이거예요. 5일선과 21선과 이 간격, 이걸 이격도라 그래요. 5일선과 21선이 간격. 5일선하고 이게 간격, 이격도 이게 왜 이러니? 그 다음 21선과 224일선의 간격, 이게 이격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평선을 가지고 매매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식 초보분들은 캔들이나 전에 이제 뭐 캔들이나 아니 이평선 교육을 할 때 말씀드렸듯이 캔들이나 이평선을 이용한 매매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보조지표를 이용하시는 분들 계시기도 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조지표 한두 개를 이용을 합니다. 그 외에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MACD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로, 스토캐스틱이랑 그런 걸로 자신만의 뭐 지표를 찾아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너무 시장에 역행하는 심리를 가지고 매매를 하지 마세요. 시장의 흐름을 역행하는 심리로 매매를 하지 마세요. 시장은 하락하고 있는데 그때 매수를 막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점이라고. 아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초보자분들이 고수도 아니고 왜 저점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저점을 안다 그러면 그건 초보가 아니죠. 그거는 고수죠. 그건 고수. 저점을 볼 줄 안다 그러면. 초보자들은 절대 하락장에서 매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락장에서 무조건 초보자들은 관망입니다. 관망.